퀵테 더 낼 사람 없나? 뭐라고? 너무 솔직한데? 못 풀겠어. 아, 못 풀겠어. 선생님 좋아해요. 그때 학원 왔으면 공식 화장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해줘서 그래, 그러면 공식이 나오잖아. 공식을 안 해봤어요. 공식을 아, 안 한다는 거 같어. 아니,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공식이 외워지지 않아? 그걸 얘기해 줬잖아. 공식 두 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뭐 외울 것도 없는데? 야, 여기 공식이 없어도 니네가 만들어서 쓰면 되지. 근데 만들어서 시기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와 물리학자 끝나고 미쳤다. 나 이거 얼마나 보는 거 쓰지 않네요. 근데 그냥 진짜 그냥 풀어? 그냥 막 풀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봤어. 생명공학. 밴드 보면 보면서 밴드 보는 거 봐야지. 자, 그럼 퀵테부터 합시다. 조원이 어디 있어? 아 교육자분들 일어나. 유지, 정훈, 한빈, 몸이 자꾸 뛰어났다. 태윤, 태인. 네. 주원. 한식. 혹시 퀵테 지금 종이 없는 사람? 풀이할 건데 없는 사람? 자, 모르겠어요. 실종된 거 같네. 전달 좀. 요새는 0점이라고 지금 0점이구나. 자, 퀵테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뭐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이거 이중 슬릿이죠. 그죠? 이중 슬릿인데 여기 S1이 있고 여기 S2입니다. 그죠? 이중 슬릿에서 이제 나가는 지점이에요. 스크린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빛의 세기가 이쪽으로 커지는 거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지? 자, 지금 P점이 어디에요? P점. P점.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여기가 P점이네. 선생님 저희가 3번 이거 단위 잘 바꿔보면은 이랑 답이 똑같은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지. 지금 답이 얼마야? 맞아. 그럼 맞네. 오, 되게 됐다. 잘했어. 걔가 시기 제일 4점. 밑으로 보고 했나 보다, 내가. 자, 그러면 민이 4점. 야, 이거 그날 복습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뭐 그 앞에 거 어떻게 하고 다음에 미리 예습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그날 한 것만 이해를 잘 하셔도 여러분들의 물리학적인 그런 실력들이 쌓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리학은 크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역학, 그 다음 전자기학, 그 다음 파동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세 개야.
우리가 계속 접해야 되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 뿐이지, 뭐 현대 역학이라고 해서 뭐 갑자기 새로운 게 확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시 자체의 목적으로 바라다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공부를 할 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합격만 한다고 다닐 수 있는 데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은. 그죠? 뭐 수업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합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공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 거, 당장 닥친 것만 꾸준히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돼 있어요. 알겠어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절대 못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P점이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갔을 때 경로차가 얼마래요? 경로차가 6,000 옹거스트롬입니다. 6,000, 이게 옹거스트롬이라고 읽습니다. 옹스트롬 뭐 이렇게도 읽고, 알겠죠? 요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란 뜻입니까? 미터로 고치면? 그냥 미터로 고쳐봅시다.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단위 환산도 잘 하셔야 됩니다. 단위도 그냥 대충 주지 않아요. 똑같이 맞춰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은 여기 경로차가 지금 이게 경로차죠. 요만큼 났대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가 뭐야? 밝은 문이죠. 그 다음 여기가 어두운 문이고, 그 다음 다시 밝은 문이인 지점이에요. 여기가 중앙이고, 여기가 이제 중앙에서 첫 번째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경로차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밝은 문이면 여기와 여기가 위상이 어때요? 위상. 여기랑 여기 위상이 어때요? 왜 같죠? 왜 같죠? 보강관에서 밀어놨어. 이중슬릿으로 만들었으니까 같죠. 여기에서 빛이 쫙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이때 당시에 실험할 때 뭐가 없었습니까? 레이저라는 게 없었죠. 레이저 있었으면 굳이 이중슬릿 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머리카락 실험 이렇게 했을 거야. 영의 머리카락 실험. 머리카락 하나 딱 해놓고 띵손 띵 그렇게 나왔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백열구 이런 걸로 했단 말이야. 알겠지? 백열구에서 나오는 빛은 위상이 같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에서 통과한 빛이 이쪽에 도달했을 때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빛은 위상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마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빛의 결마점을.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이제 위상이 같다. 여기서 마루로 시작했으면 여기도 마루로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밝은 문이면 보강이에요, 상세예요? 위상이 똑같을 때 보강이죠. 그러면 반파장의 짝수배,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잖아. 이거 뭐 아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에서 m은 얼마일 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가 m이 얼마예요? 1이라고? 요 지점, 중앙 지점.
중앙지점 경로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0이 들어가면 되겠죠. 경로차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가 m이 1일 때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가 m이 1일 때 그게 얼마냐 봤더니 6,000 옹고스트롬이래요. 그 얘기잖아. 응? 파장이 아니죠. 요 경로차가 6,000이래요. 여기가.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가 6,000이고, 자, 옹스트롬, 그 다음에 여기가 1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됐겠네? 파장이 6,000짜리 빛이구나. 이렇게 알아버린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요 지점 P-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P-네. 여기는 밝은 문이에요? 어두운 문이에요? 여기. 밝은 다음에 여기 밝기가 크고 여기 작고 어두운 문이잖아. 그죠? 어두운 문이면 상세 간섭이니까 경로차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오는 경로차는 반파장의 홀수배죠? 2m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앞에서 이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어? 6,000 넣고 그 다음 여기에다 이제 뭐 넣을 거야? m이 얼마일 때? m이 얼마죠? 여기에서 m들은 여기서 자, 이 식에서 m은 뭐부터 들어갑니까? 0, 1, 2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서 m은 0, 1,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0은 어디란 얘기예요? 밝은 다음에 어두운 게 처음 나온 곳 여기가 0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다 0을 넣으면 여기다 이제 0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람다가 경로차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경로차 묶고 있잖아요. 요거 묶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6,000 옹스트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000 옹스트롬 이렇게. 또는 미터로 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되겠습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하면 이거 얼마예요? 밀리미터. 밀리미터로 고치면 얼마예요?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제곱. 자꾸 이걸 해보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거하고 쓸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 쓰면 헷갈려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영의 간섭 실험에서 슬릭 간격. 자, 슬릭 간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간격이죠? 요거 우리 보통 이제 기호를 뭘로 썼느냐 하면 D로 썼습니다. 뭐 D 기호 필요 없어요. 그냥 슬릭 간격이구나. 저게 얼마? 0.05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슬릭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여기가 얼마래? 요걸 우리가 L로 잡았었는데, 요게 1m래, 1m. 그죠? 요거는 0.05. 맞죠? 0.05mm. 요거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고 요 미터네? 뭐 계산하려면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6,000 옹고스트롬의 빛을 입사시키면 이 6,000 옹고스트롬은 뭐가 되는 겁니까? 파장이 되겠죠. 그죠? 파장. 요게 6,000짜리래.
자, 이렇게 했을 때 밝은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은 했습니다. 밝고 이 간격 이걸 뭘로 했었죠? X로 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 다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릴 거예요. 그러나 복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월요일 날 수업했잖아. 금요일이야. 그지? 월요일 날 급식 뭐 먹었는데 기억나? 안 나. 그 맛있는 급식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재미없는 물리가 기억날 리가 없어. 맞잖아. 그죠? 당연한 이치야. 이게 기억나고 저기 급식이 기억 안 나면 그 말이 돼? 급식보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학교 급식 거지같이 나온다 뭐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급식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응? 시간 아무 생각 안 하고 복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사람, 시간은 원래 없는 거야. 공부하는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뭘 해야지 되는 거야? 만들어야 돼. 노는 시간 원래 없는 거야. 근데 니네가 만들어서 노는 거야. 그렇잖아.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시간 없다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시간 없는 거는 원래 없는 거야.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잠을 줄여서라도 막 쪼개가지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하잖아. 그죠? 만들어야 돼. 복습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 자,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수치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 X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했느냐면, 경로차는 D 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게 세타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요거는 뭐하고 같았다? D 탄젠트 세타랑 같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탄젠트 세타면 요 각이 이제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요게 D에 L분의 X 이런 값이 나왔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게 경로차가 되는 건데 이게 무늬 간격이고 스크린까지 거리, 요게 슬릿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밝은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기 때문에 요게 무엇과 같아야 돼요? 반파장의 짝수배와 같아야 되겠죠. 왜? 여기에서 나오는 위상이 같으니까. 그죠? 요걸 이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자, 2D분의 2는 날라가네. 요 2는. 그죠? D분의 M, 람다, L.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1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왜? 무늬 간격이니까 첫 번째 간격이 되는 거니까 1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1이고. 자, 요게 얼마? 뭘로 해볼까? 미터로 해볼까? 미터로 해보면은, 밀리미터로 구하라고 했네. 그럼 밀리미터면 요게 0.05 밀리미터 들어가고. 자, 요거 6,000 옹고스트롬이죠. 그죠? 자, 저거 밀리미터로 하면 얼마입니까? 아까 미터였을 때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그죠? 그럼 밀리미터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그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1미터죠. 1미터니까 얼마입니까? 1미터. 밀리미터로 하면 1000. 10의 3승. 그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는 거야. 자, 요게 10의 마이너스 1승 남죠, 위에가. 그죠? 그 다음에 요게
5분의 하면은 여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빨리 계산해봐. 얼마 돼요? 자, 이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자, 요게 12 mm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갖다가 선생님이 꼭 외워라 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요거 갖고 해보면 떠오른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무늬 간격이 이 슬릿, 자, 무늬 간격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슬릿 간격이 좁은 것과 넓은 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지? 그러면 넓으면 회절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여기 비어있고, 여기에서 출발한 빛 했을 때, 틈 간격이 넓으면 회절이 잘 안 일어나죠? 그죠? 회절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직진성이 강하다는 뜻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무늬 간격이 넓어지겠니? 좁아지겠니? 직진성이 강하면. 잘 안 이어진 데서 만났으니까 당연히 무늬 간격이 좁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커지려면 얘는 좁아야죠. 회절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휘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나만 당연한가? 그 다음에 자, 파장은 어떤 게 잘 회절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긴 게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파장이 짧은 게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파장이 짧으면 빛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파장이 긴 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지죠? 그럼 에너지가 커져요. 알겠어요? 에너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플랑크 상수고 요게 이제 진동수예요.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가 큰 빛이고 요게 에너지가 작은 건데 에너지가 크면 직진성이 강해요. 여러분들 그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자기파, 전파 뭐 이렇게 있죠. 어떤 게 에너지가 강한 겁니까? 이쪽이 강하죠? 맞으면 뒤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맞아도 뒤져요? 안 되죠. 우리 지금 여기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지금 맞고 있죠? 우리 막 뿜어내고 있잖아. 온 사방에서. 그죠? 이것도 안 죽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안 좋죠. 그죠? 안 좋아져, 안 좋아져. 여기는 큰일 나. 얘네들 파장 짧습니다. 파장 깁니다. 알겠죠? 회절 잘 일어납니다. 회절 잘 안 일어납니다. 거의 똑바로 가요,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럼 멀어지면 많이 퍼질 거 아니야. 당연히. 각도가 아무리 좁게 나가더라도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끝에서는 많이 벌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했던 거지 절대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보세요. 3번. 3번 요거는 그러면 할 수 있겠나?
자, 슬릭 간격 0.2cm, 0.2cm라고 하면 여기에서 D값이 0.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슬릭과 스크린과의 거리 2m. 그게 L값이에요, L값. 그죠? 자, 중앙의 밝은 무늬에서 다음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 이게 0.6이래요. 그럼 이게 뭐야? X값이 되겠죠. 그죠? 다 줬어요. 그리고 입사광의 파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건 1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람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D 넘기고 dx의 L 왜 요거 넣고 계산하라는 얘긴데? 됐죠? 요건 이제 단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터로 넣을 거면 D를 얼마? D는 미터로 넣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졸린 사람들 졸면 안 돼. 응? 자, 그 다음에 2m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 x가 0.6mm니까 그 미터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죠. 그거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미터가 나옵니다. 알겠죠? 요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미터. 요거 옹스트롬으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6,000 옹스트롬. 파장이 싹 다 똑같은데 모든 문제 왜 그렇게 했니? 쉽게 돼요. 아니지. 현실성 감안해서 한 거잖아요. 다 비슷한 빛 갖고 하는 거야. 맞잖아. 똑같은 레이저 하나 사갖고 원래 4,000에서 그 6,000에서 7,000까지 요 사이가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맨날 비슷하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 자, 파장 6,000이라고 알려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점은 중심 C에서 두 번째로 어두운 띠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러면 자, 어두우니까 경로차가 얼마가 돼야 돼요? 경로차 델타는 반파장의 홀수배. 그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경로차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얼마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요거 6,000 들어가면 되고. 자, 요게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까 M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니, 두 번째 어두운 곳이라고 했죠. 여기가 M이 0, 여기가 M이 1. 지금 요 지점 물어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됐을 때 요 지점 물어보는 겁니다. 경로차.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2분의 3 람다. 여기 6,000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9,000 옹스트롬이 될 겁니다. 단위는 이제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자, 됐죠? 자, 오늘은 자, 저번 시간에 그 768페이지 위쪽 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거기 특정 부분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얇은 막에 의한 간섭에서 270페이지 아래쪽부터 나오는 내용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할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저번 시간에 끝날 때 좀 설명하다 끝난 게 있는데, 그거랑 광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거 먼저 설명 드릴게요. 자, 먼저 그 고정단 반사랑 자유단 반사란 게 있다라고 했지. 자, 요거는 소에서 밀로 갈 때, 그죠? 또는 굴절률이 굴절률이 어떤 거에서? 굴절률 어디에서 어떤 거 가는 거야? 굴절률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들어갈 때요. 알겠죠? 그러면 속도가 어떤 데서 어떤 데로 들어갈 때입니까? 속도로 얘기하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들어갈 때. 알겠죠? 그럼 자유단 반사는 반대겠죠? 밀에서 소, 그 다음에 큰 데서 작은 데로 굴절률. 그죠? 그러면 자, 줄에서는 얇은 줄이 있고 굵은 줄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소하고 이게 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펄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발생돼 갖고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요 경계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반사가 되고 하나는 그냥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위상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반사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투과파라고 합니다. 투과파. 투과파는 위상 변화가 없고요. 반사파 있죠. 반사파. 반사파는 위상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파이 또는 180도 또는 2분의 람다. 요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자, 자유단 반사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똑같이 펄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갈 거고, 반사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위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투과파, 반사파, 둘 다 위상 변화 없습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여기 이제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로차식 있잖아. 그지? 경로차식은 몇 가지 있어요? 경로차식. 두 개밖에 없잖아. 반파장이 짝수배하고 반파장이 홀수배. 그밖에 없잖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간섭이 될 수도 있고 상쇄간섭이 될 수도 있어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상쇄간섭이 될 수도 있고 보강간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는 뭐 알고 있습니까? 짝수배가 보강간섭, 홀수배가 상쇄간섭. 어떤 경우이죠? 뭐가 똑같을 때? 위상이 똑같을 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다 그걸 처리를 할 거예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걸 다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울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다 응용해서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저번 시간까지는 뭐로 하고 공부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경로차의 콜, 강로차로 그냥 책 읽어도 된다.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는 매질이 그냥 공기일 때요, 공기. 우리 이중술립 있잖아. 그죠? 여기에서 스크린까지 갈 때 이렇게 갔죠? 여기 뭡니까? 공기죠? 그죠? 공기는 무엇과 같은 걸로 봐도 된다고 했어요? 매질. 진공으로 봐도 된다고 했죠? 그죠? 거의 차이 안 난다고 했잖아. 뭐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거의 차이 안 난다고. 알겠어요? 근데 빛의 속도가 다른 물질, 물이나 유리나 기름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매질이 이제 굴절률이 다른 물질로 빛이 갔다가 나오는 경우, 또는 그 길을 통과해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따지면 경로차와 강로차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자, 요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이해하면 오늘 하는 수업 뒤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근데 요걸 이해 못 하잖아. 이거랑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면 아무리 뭐 많이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딴 거는 놓쳐도 돼. 오늘 수업하는 거 딴 건 놓쳐도 돼. 요거 놓치면 안 돼. 요거 개념 설명이야. 자, 우리가 굴절률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굴절률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 굴절률에 대해서, 굴절률 N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것만 이해하면 끝나요. 자,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C죠. 맞아요? 근데 물 속에서는 C가 아니잖아. V로 가죠. 그죠? 뭐 V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유리, 뭐 V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여기랑 얼마나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진공에서의 속도랑 똑같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똑같게. 그걸 똑같게 만들어 주는데 얘를 곱해 주는 거야. 이게 뭐냐? 굴절률이에요. 굴절률만큼 곱하면 그게 진공에서의 속도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잘 와닿지는 않을 거야, 지금까지는. 자, 여기 이제 도로, 여기 모래, 여기 갯벌이야, 갯벌. 자,
자, 도로가 여기 진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진공.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 달릴 수 있죠? 그죠? 이만큼 가는 그 시간 동안 모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밖에 못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3분의 1밖에 못 갔어. 3분의 1밖에 못 갔어.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거리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요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로차 라고 해볼게. 경로차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이 속도로 어쨌든 여기까지 가야 돼. 맞죠?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갔다라고 쳐봐. 꾸역꾸역 갔어요. 요게 빛은 얼마만큼 갔을까? 얘에 비해서. 아까 이거 3분의 1밖에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얘는 3배를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은 경로차,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봐봐. 얘는 여기까지 갔다라고 치면 얘에 대한 거, 자, 얘에 대한 거는 요 색으로 해볼게. 얘는 얼마만큼 가야 돼요? 얘에 2배만큼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환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자, 여기가 뭐 굴절률 N인 매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공기예요. 그냥 공기. 빛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튕겨 나오는 빛이 있고 여기에서 튕겨 나온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튕겨 나온 빛이 있어요. 그죠? 여긴 공기인데. 그러면 자, 요 A 빛과 B 빛의 경로차는 얼마예요? 경로차는 요 두께를 D라고 해볼게. 자, 여기서 출발한 빛이 여기 땅 부딪혀갖고 여기까지 오는 거 하고 여기 눈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가서 부딪히고 여기까지 오는 때 경로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A가 간 경로랑 B가 간 경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만큼 있어요? D만큼 있어요? 2D만큼 있지요? 그건 뭐예요? 경로차야. 그지? 경로차일 뿐이에요. 근데 그 경로차를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쓰면 될까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흙탕인지 모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가니까. 이걸 광학적 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라고 치면 원래 요 정도 가는 빠르기인데, 그죠? 억지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빛은 여기까지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여기를 가면 광학적 거리가 진공호를 통해서 갈 때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더 길어지는 거죠. 그게 광학적 거리가 길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요거 이해 갑니까? 그래서 경로차가 2D가 나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광로차가 된다? 굴절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광로차가 되는 거예요. 아까 굴절률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공의 속도로 맞춰주는 거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져요, 여기서는. 아무리 많이 복습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것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거 하기 전에 5번 먼저 한번 볼게요. 5번. 거기 768페이지 동그라미 5번 한번 봐봐라. 자, 그냥 이중 슬릿이에요. 이중 슬릿. 자, 여기가 S1, 여기 그냥 S2, 여기 스크린. 그러면 원래는 경로차가 안 나는 시점 여기죠. 중앙.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다가 얇은 어떤 물질로 막으로 해가지고 투명한 막을 씌웠어요. 근데 얘가 굴절률이 N이래. 뭐 두께는 A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굴절률이 N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공보다 속도가 어떨까요? 느리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가 아니고 이런 게 되겠죠? 얘가 여기까지 통과한다는 얘기는 A까지 통과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A라고 했을 때 공기나 진공에서 A까지 갈 때랑 여기 굴절률이 N일 때 가는 정도는 다릅니다. 빛으로 환산하면 더 많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진공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A 값이 아니고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얼마만큼 길어질까요? NA만큼 길어질 거 아니야. 자, 여기에다가 여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았어. 자, 이 굴절 같은 거리를 지금 가야 되네.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공기로 가고, 여기는 굴절률 N 지점을 가고 있잖아. 그지? 얘가 이만큼 갔을 때, 공기 중으로 이만큼 빛이 갔을 때, 여기를 통해서는 얼마만큼 가겠니? 뭐, 이 정도 갔겠지. 그지? 그럼 얘가 여기까지 다 갔다고 치면 얘는 뭐 이렇게 갔겠죠. 더 갔겠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 딱 중앙 지점이 경로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없을 때는 경로차가 없었거든? 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그지? 근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방막을 딱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가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같은 공기중을 가니까 똑같이 가겠지. 그지?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서 요만큼 왔을 때 얘는 이미 도착해 있다는 얘기예요. 경로차가 생겨버리는 지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경로차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위쪽으로 가야 될까? 밑으로 가야 될까? 위쪽에서 만나야지 경로차가 안 생기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거기 수식 나와 있는 경로차 구하는 거는, 그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요것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자, 거기 방막이 이제 굴절률 N으로 이렇게 딱 가려놓으면 두 슬릿 S1, S2 중 한쪽 슬릿 S1에 뭐 뒤에 두께 A, 굴절률 N인 투명한 방막을 놓으면 S1에서 해절한 빛의 무엇이,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광학적 거리가 길어집니다. 가야 될 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요만큼 가게 되면 여기는 이만큼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경로차가 없는 지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디귿만 한번 볼게요. 디귿. 기역하고 디귿만 볼게요. 기역. 중앙 M0인 지점. 자, 강로차 같은 위치 따져보니까 이제 강로차, 경로차 아닙니다. 알겠죠? 자, 5점보다 방막을 가린 쪽, 즉 위쪽으로 중앙 위치가 X-만큼 이제 이동한다. 그 X-를 이제 구하는 식이 밑에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겠어요. 알겠죠? 뭐 여러분들 해볼 사람은 해보면 금방 이해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의 무늬 간격은 방막에 관계없이 같은 무늬고,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좀 치우치는 현상이 생길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 얘기해 줬느냐면 경로차랑 광로차를 구별을 해라. 이제 알겠죠? 같아지려면 어디에다가? 경로차에다가 뭘 곱해? 굴절률. 알겠죠? 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70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얇은 막에 의한 간섭 요거 한번 보죠. 갔다 오세요. 자, 얇은 막에 의한 간섭했을 때 거기 보시면 이제 얘가 있습니다. 물에 뜬 얇은 기름막, 그 다음 비눗방울,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칼날 무늬가 막 생기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움직이죠? 왜 움직일까? 여러분들 왜 비눗방울 놀이할 때 이런 거에다 이제 비눗물 묻히면 여기 막이 형성되죠? 그죠? 그랬을 때 햇빛이 딱 비치면은 여기 막 칼라가 막 생기죠? 그리고 걔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고 막 무늬가 사라졌다가 밑에는 막 생겼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얇은 막에 그 막 두께 있죠. 막 두께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중력 때문에 또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막 변해요. 그것 때문에 두께 변화 때문에 어떤 거는 뭐 빨간색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건 파란색 쪽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얇은 막의 간섭을 오늘 요거 할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건 우리가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저기 771페이지에 그림 하나 있죠? 이제 요거는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이제 각도를 나타내 가지고 일반화 시킨 그림인데 자, 여기가 이제 뭐 공기, 여기 뭐 물, 그 다음에 요 막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굴절률이 N이고 뭐 여기는 N1, 여기 뭐 N2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빛이 들어와요. 법선을 일단 하나 딱 세워드릴게요. 자, 여기로 들어오다가 얘는 이제 진공이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커지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꺾여? 자, 요렇게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1번으로 꺾입니까? 2번으로 꺾입니까? 2번 쪽으로 꺾여야 되겠죠. 그죠?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느린 쪽. 그죠? 위와 아래 중에 아래쪽이 느린 매질이 있으니까 요 경계 라인에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게 빛이 이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왔을 거야. 그죠?
그럼 요 각은 무슨 각이니? 요가 굴절각, 굴절각. 그죠? 굴절각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빛 하나를 요렇게 그대로 나란하게 왔어요. 나란하게.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빛이 이제 튕겨서 갑니다. 조금 더 이쪽에다 그을까? 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른하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튕겨 나간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 요걸 이제 볼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약간 휘어져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휘어줄게. 자, 이렇게 꺾였다. 여기도 뭐 이렇게 꺾였다. 사랑 발라.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 90도입니다. 자, 이제 먼저 경로차를 구해 볼 거야. 항상 경로차를 먼저 구합니다. 경로차를 구한 다음에 뭘 곱해준다? 굴절률. 그러면 뭘로 바뀌어? 광로차로 바뀌어. 알겠지? 여기랑 여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로차로만 쓰면 안 된다. 광로차로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왔죠? 똑같이 왔습니다. 경로차 없습니다. 맞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갈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자, 여기 90도 딱 만들어주면, 그죠?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요 물질 안에서는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가. 뭔 말인지 이해가요? 왜 이렇게 가요? 왜 이렇게 가는데? 느려지는데 왜 꼭 저렇게 직각인 지점까지만 가? 뭐 여기쯤 갈 수도 있잖아. 또 요쯤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왜 저 딱 직각인 지점에서 저기까지 간대? 에이, 이 사람들 진짜. 공부 겁나 안 해요. 자, 여기 굴절률이 이쪽이 크면 이렇게 꺾이죠? 그죠? 자, 이 선과 이 선이 뭡니까? 파면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잡으면 됩니까? 파장.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얘네는 파면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하나 더 그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맞나요? 이게 파면입니다. 파면.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짧아졌죠? 짧아졌다는 건 진동수가 변해요? 진동수 안 변한다고 했잖아. 그지? 진동수 안 변하는데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V는 F 람다에서 얘는 일정한데 얘가 변하는 거야. 얘가 감소하는 거죠. 여기 떨어지는 거야. 맞죠? 이게 달라진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줄이라고 하면 출렁출렁출렁 하는 게 끊어져 버려야 돼요. 왜? 진동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맞잖아. 끊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보니까 자, 파면은 진행 방향에 어때요? 90도잖아. 90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 얘는 요거밖에 안 간다고. 이해돼요?
이걸 이해해야지,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밖에 못 간다. 왜? 이 점선이 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선이 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리를 뭐 이렇게 공부하실 때, 공식 많이 외워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주 목적이에요, 사실은. 물리의 제일 핵심은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 거에,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고를 키우는 게. 지식을 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왜 저게 저렇게 될까? 자꾸 의문을 던지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그 논리 있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갈 때 얘는 이만큼 가죠? 그죠? 경로차가 여기서 요렇게 이만큼이 경로차입니까? 경로차가 어떤 걸까? 경로차. 경로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죠. 왜? 얘가 이만큼 갈 때 얘는 이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경로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요 지점까지는 경로차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튕겨 나갔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간 이 두 개의 빛도 거리가 같겠죠. 그죠? 그러면 경로차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이게 경로차야. 이게 경로차. 그럼 일단 경로차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경로차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요렇게 잡으면, 여기서 여기 거리가 이 길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자, 여기 직각이고, 요각 무슨 각일까? 요각? 세타 맞나요? 요것과 요 선이 평행이고, 그걸, 연결하는 선이니까. 그죠? 얘랑 얘는, 이런 걸 억각이라고 하나? 네. 그죠? 억각은, 동일각이죠. 그죠? 같은 크기의 각이죠. 그래서 여기 세타가 되는 거야. 세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두께 D라고 하면 여기도 D죠. 그럼 이게 2D네. 2D. 자, 삼각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으니까 자, 지금 이게 직각이고 여기가 2D입니다. 여기가 세타야.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게 X, 요거 구하고자 하는 거죠.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그죠? 자, 요거 어떻게 할까? 코사인 세타 하면은 요렇게 돌리면 됩니다. 2D 분의 X. 근데 우리는 뭐 구하고자 한다? X. 그러니까 X는 2D 코사인 세타. 이게 뭐다? 요만큼이 경로차. 맞죠? 이게 경로차예요. 그러면 광로차로 바꾸보자. 그러면 값이 얼마가 될까? 자, 이걸 광로차라고 하면 2ND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 얇은 막의 간섭 하는데 자, 이렇게 튕긴다라고 해보자. 세타 값이 얼마입니까?
세타는 얼마? 얼마? 0이 돼야죠? 맞아? 이 각이잖아, 이 각.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가면, 이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면은 굴절이 안 생기죠? 반사만 일부 되잖아. 일부 통과하고, 일부 반사하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식에서 광노차가 1이 되는 거죠. 이게 1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2nd가 되겠네, 그냥. 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러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뭘 해볼 거냐 하면, 자, 광노차가 2nd인데, 자,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 간섭이 되느냐, 상세 간섭이 되느냐, 요것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봐봐, 그걸 하려면 이제 여기 n1, n2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뜻이에요? 굴절률 n1보다 n이 더 크고 n2보다 n이 더 크네. 그지? 자, 그러면 n1에서 n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은 무슨 반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요게 밀이죠. 그러면 고정단 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 고정단 반사.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밀에서 소로 들어가다가 반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자유단 반사네. 그죠? 자, 위상 변화가 여기 있죠? 한번 바뀌죠? 180도.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이 광노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여기는 보강 간섭이 될까요? 상쇄 간섭이 될까요? 위상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 만나면 상쇄가 되죠? 그죠?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거죠? 그죠? 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상쇄. 그러면 반파장의 홀수배, 요게 보강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광노차가 END가 되고 여기 수직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경우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경우에 따라. 요거부터 해가지고, 알겠죠? 요거 여기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자, 정리를 합시다.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반사파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방금 요거부터 그려드릴게요. 요거 N1, N2 그죠? 자, 굴절률 크기는 요렇게 된다. 자, 요게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그죠? 자, 그림만 쭉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무슨 반사? 위에 거. 자유단 맞나요? 자, 요거는 밑에 거. 밀에서
아니, 소에서 밀로 가죠? 고정단 반사. 아, 그러면 바뀌겠네? 그럼 얘랑 얘는 요거네? 나중에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울게, 그냥. 자, 요거는 무슨 반사? 무지개 반사 하지 말고 고정단 반사. 요거는 고정단 반사.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상이 한번 바뀌었는데 얘도 똑같이 바뀌었죠. 그럼 둘의 위상은 같은 거죠. 그러면 반파장이 짝수배가 그냥 보강간섭. 그죠? 홀수배가 상쇄간섭. 원래 하던 거대로. 정리가 좀 됩니까? 자,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튕겨나가죠? 이렇게 튕겨나가죠. 위에 거는 밀에서 소니까 자유단. 요거 자유단. 그죠? 그럼 요 위상 변화 없죠? 그럼 얘랑 얘 같네요. 그죠? 자, 투과파 해봅시다. 투과파. 똑같이 해볼게. 여기랑. 자, 투과파는 하나는 그냥 통과예요. 그죠? 자,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반사돼서 여기에서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지점 무슨 반사입니까? 밀에서 소로 들어가니까 자유단 반사죠. 자, 여기는 밀에서 소로 가다가 부딪혔으니까 자유단이죠. 그죠? 그럼 이거 뭐야? 위상 변화? 없네요. 자, 굴절률 형태는 똑같은데 얘는 반파장이 바뀌어서 짝수배가 상쇄간섭이었는데 얘는 안 그렇죠. 그죠? 얘는 그냥 짝수배가 보강간섭. 원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보죠. 자, 이렇게 통과했죠. 이렇게 통과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무슨 반사? 고정단. 여기는 고정단.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바뀌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바뀌니까 변화 없지요. 그죠? 아, 그러면 요거 짝수배가 보강간섭이네. 그죠? 딱 나머지는 안 해봐도 알겠죠? 어떤 느낌이야? 얘네랑 반대네. 그죠? 반대겠죠? 당연히. 이건 쭉 가고 이렇게 튕겨 나오니까. 자, 요거 무슨 반사? 그냥 연습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요거 무슨 반사? 고정단 반사. 요거 무슨 반사? 자유단이야? 큰 데서 작은, 자유단. 자유단 반사. 맞죠? 소에서 밀로. 밀에서 소로.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바뀌니까 위상차가 나죠? 그러면 짝수배가 상쇄간섭. 되겠죠? 자, 요거 마무리 해봅시다. N1, N2. 자, 요거랑 요렇게. 자, 요거 뭐죠? 자유단. 요게 고정단.
됐습니까? 네. 정리 잘 해놓으세요. 요 전부 다 경로차가 2ND입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1이라서 알겠죠? 요게 1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